네, 지금 현재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 반전이 나타나고 있죠. 테마 쪽에서는 지금 방산주들 개성공단 잠정 폐쇄 소식에 오늘 스페코나 빅텍 같은 그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통신주들의 움직임이 지금 양시장에서 모두 좋은데요. 1분기 실적 거기다가 갤럭시 S4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통신주들이 일제히 또 선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현물시장의 움직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사연구원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정책 기대감을 반영해서 제한적인 반등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단기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 국면으로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시각입니다.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입니다. 국내 증시 안도랠리 국면으로 실적 호전주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동양증권 김주영 팀장입니다. 국내 증시의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증시 전문가들은 안도랠리 국면이다. 그만큼 어느 정도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런 숨고르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비중 확대 측면에서 실적 호전주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동양증권 김주영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현재 시장은 오늘 정말 쉬어가고 있습니다. 부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증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번 주 흐름은 지난 주말에서 이번 주 초까지 단기적으로 좀 숨고르기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에 나서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주목해서 봐야 될 변수는 크게 이제 정책 변수, 그다음에 미국의 고용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30일에서 5월 1일 사이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의 내용은 미국의 고용 시장이 여전히 회복 중이긴 하지만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이제 기존의 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줄 것 같고요. 따라서 기존에 세웠던 MBS 400억 달러, 그다음에 국채 450억 달러의 양적 완화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다소 논란이 됐던 출구 전략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은 좀 퇴색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두 번째 2일에는 22회 통화정책 회의가 또 이어서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와 동결의 가능성이 좀 팽팽히 맞서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현재 0.75%의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는 쪽이 다소 우세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 이제 남유럽 국가들의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비전통적인 방법에서 또 어떤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거다라는 것도 좀 기대감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미국의 어떤 장기적인 정책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제 주말에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8월에 8만 8천 명이 늘었고요. 이번에는 그보다 좀 많은 14만 3천 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회복세도 완만하지만 계속 유지되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안정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에서도 다시 한번 가격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주에 체크해봐야 될 그런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이것들이 증시에 우호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지 이번 주 투자 전략을 들려주시죠. 네, 앞서서 이런 글로벌 증시 환경을 말씀을 드렸던 거는 성장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좀 낮아지게 되면 결국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의 지금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지금 1.04배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었던 2009년 3월을 제외하면 이제 가장 낮은 수준까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겪었던 여러 가지 위험 국면에서 비한다라면 현재 상황은 그보다는 양호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격이 싼 것은 단순하게 가격이 싸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긴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1분기 때 실적을 보면 알 수가 있을 텐데요.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하는 구간에는 밸류에이션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신뢰성을 얻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2분기가 되면 결국 국내 기업의 실적 사이클은 1분기 마이너스에서 2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만큼 2분기의 플러스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곧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앞서 한 줄 전략에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장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낙폭 과대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봐도 될까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중소형 개별 종목의 중심의 코스닥 시장, 그다음에 대형주 중심의 거래소에서 다소 이제 코스닥의 우세를 보였던 구간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면에서도 다소 이제 그런 차이가 아직까지는 유지는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소의 대형주 중심에서 찬스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쪽이고요. 업종별로 본다면 IT는 그동안 어떤 선전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가격 매력이 높지 않지만 주도주의 명맥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낙폭 과대주 중에서는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한 번씩 나타나는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될 텐데요. 그런 업종들 중에서 좀 눈에 가는 쪽은 자동차 업종이 1분기를 버텀으로 해서 다소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자동차, 그다음에 절대적으로 낙폭 과대이기도 하면서 올해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이 기대가 되는 화학 업종,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IT, 화학,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IT와 이 소재 산업재 종목군들, 거기다가 자동차 종목군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이네요. 동양증권 김주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